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가 품고 있는 나붐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붐오행이란 지니고 있는 오행을 벗어나 속에서 품고 있는, 즉, 이 나붐오행의 정확한 것을 정리를 하려면 생수와 성수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전 시간에도 내가 생수와 성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생수는 오행의 자체가 지니고 나온 수, 즉, 생기면서 지니고 나온 숫자인 오행이니까, 어느 것이 일이 되든, 목화, 토, 금, 수, 오행이니까, 1, 2, 3, 4, 5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행이 정해진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성수란 1이 자라서 6이 되고 2가 자라서 5가 더해져서 7이 되고 3이 자라서 8이 되고 4가 자라서 9가 되고 5가 자라서 10이 되는 수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6수라고 합니다. 1과 6은 오행의 수이다. 그 다음에 2, 7, 화. 2와 7은 화의 배수단 수죠. 즉 말하자면 생수와 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3, 8, 목. 3과 8은 목이죠. 그 다음에 4, 9, 금. 4와 9는 오행상 금이다. 그 다음에 5와 10은 토에 속하는데, 우리는 육식갑자를 자축, 인묘 이렇게 쭉 엮어가다 보면은 그 배합들이 말하자면 30개로 배합이 되죠. 즉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술, 신유, 임술, 계로 끝나면서 60개의 그 배합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즉 선천수는 생수죠. 그 다음에 후천수는 뭐예요? 성수입니다. 즉 생수와 성수의 실용적으로 엮임에 의해서 순수한 자신이 품고 있는 오행이 아닌 다른 오행을 품는, 말하자면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붐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또 뭐 더 정확한 말로 또 따로 전할 수도 있겠으나, 쉽게 알기 위해서는 생수와 성수의 조합에 의해서 자신이고 지니고 있지 않은 고유의 오행을, 즉 생수와 성수를 묶어서 계산했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 을축은 오행이, 우리가 이제 갑자, 을축을 예를 들면은 갑자, 을축. 그러면 요 갑은 목이죠? 요 갑은 목. 요건 수죠? 요건 목이죠? 요건 토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나범에서는 갑자, 을축은 뭐예요? 해중금이거든요. 해중금. 여기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 축토 속에는 작은 신금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무와 물과 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생수와 성수를 배합을 해서 봤더니, 이러한 말하자면 바다 속에 묻혀 있는 금을 나타내는 오행이 나오더라, 이런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갑자, 을축, 해종금, 병인, 정묘, 노중화, 병인, 정묘, 노중화 할 때 화는 병과 정이 화이기 때문에 그런 오행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무진기사가 볼 때는 대리목이라고 그럽니다. 무진, 기사, 이거 뭐예요? 토토죠?
토하죠. 근데 전혀 자기가 다른 성질의 목의 성질을 품고 있더라. 그래서 숫자의 변화입니다. 숫자의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진기사는 오행이 나범 오행이 목이 되는 거죠. 여기는 목의 성질이 있어요? 없죠? 작게 여기 이제 암장되어 있는 거, 요 속에 을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미미한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진기사는 우리가 대립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생수와 성수의 엮임으로 이렇게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결과를 품고 나타내는 오행을 우리가 이제 나분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설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을축은 해중금이라고 합니다. 해중금이란 뭐예요? 바닷속에 묻혀있는 금이라, 말하자면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속에 심지가 굳은 사람들을 말하긴 하겠죠. 심지가 굳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뜻을 꺾이지 않는 그런 굳건한 기상이 있다. 갑자을축생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인 정묘는 노중화. 이거 노중화란 말은 뭐예요? 화롯불 얘기하죠? 화롯불. 우리가 일상에서 화롯불. 말하자면 이제 부엌에서 말하자면 음식 가게에서는 불도 되고, 아니면 방을 데우기 위해서 난로불도 화롯불이고 하니, 그런, 로 속에서 타는 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진 기사는 대림목. 이 대림목이란 말은 큰 대자, 수풀림자. 나무가 다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큰 나무들이 서 있는 그 숲을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은 변형시키면 우리가 일상에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되는 나무를 라는 걸 알 수 있죠. 작은 나무가 아니라 이미 대림, 큰 숲을 이루고 있는 다 큰 나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신미는 노방토. 경호신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고 지니고 있는 어떤 그 토의 성질은 물론 이제 미토 속에 신미의 미에 있습니다만은 경호 같은 경우는 금과 화 아니에요? 근데 노방토라는 건 뭐예요? 노방토. 널려 있는 땅. 노방. 즉, 우리가 뜰 앞에 널려져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경작지를 제외한 흙, 택지, 길, 가의 흙들, 이런 것들을 노방이라 그러죠. 노방에 널려있는 흙을 말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노방에서 흙을 긁어다가 건축을 짓는다든가 어떤 그 형태의 그 목적물의 건물을 짓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흙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계유 건봉금 했습니다. 건봉이란 칼검자에 칼 끝들이 봉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당히 위험한 무기를 쓸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단단한 돌이나 쇠를 말하는데, 말하는 언제든지 무기화할 수 있는, 남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도 지니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술을에는 산두화라고 합니다. 산두화. 우리가 이제 매산자 머리두자 아니냐. 산에 머리에 말하자면 불을 내죠. 말하자면 화전으로. 어찌 보면 산불을 내잖아요. 산불을 내서 예전에는 이제, 참 화전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조 시대 때는 나라에서 혹독한 세금을 미기고 그러니까 참 어떤 마을에 정착해서 살 수 없어서, 아니면 농토를 다 뺏긴 사람들이 또 산속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제 들어가서 말하자면 화전을 일구고 살죠. 작게는 대여섯 집, 아니면 10가구, 20가구, 아니면 40가구, 50가구. 물론 이제 그러한 산의 동네들이 점점 해서 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마을을 형성이 되는, 그렇게 돼서 점점 뭐예요? 점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화전민으로 이제 밀려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세상에도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지에 살다가 뭐 집이 값이 올라가고 또 말하자면 그 세가 또 비싸지고 하니까 어떻게 지방으로 나가죠. 그럼 이제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나가게 되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충청도로도 가고 강원도로도 가지 않습니까? 사실 밀려나는 사람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것이 때의 현상이죠. 때의 현상이라는 것은 그때의 그러한 조건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때입니다. 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전민들이 화전을 일구고 사는 땅, 산두, 산의 머리까지 불을 내서 많은 경작지를 만드는 거죠. 불을 내면 나무가 타서 거름이 돼서 그 땅을 이제 갈아서 곡식을 심어서 이제 수확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그 화전민들이 시대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갑술을에는 산두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병자정축은 가나수입니다. 병자정축, 가나수. 이 가나수란 말은 낙숫물이라는 얘기죠.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어찌 보면 이제 낙숫물도 되고 또 샘물도 되겠죠. 또 그다음에 흐르는 시냇물도 되고. 그래서 병자정축은 가나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 기묘는 성두토. 성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성이죠, 성. 우리 말하자면 동네 아니면 국방을 위해서 성터를 쌓죠. 성의 머릿돌을 얹는 흙이다. 즉, 성 쌓는 흙이다. 즉, 군사용으로 쓰거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에 쓰이는 흙이 말하자면 성토죠. 네. 그 다음에 경진신사는 백납금입니다. 경진신사. 네, 경진신사는 백납금인데, 이 백납은 뭐냐? 우리가 이제 철분이 오래되면 녹이 슬지요. 녹이 슬면 그 표면이 허옇게 변합니다. 요 허옇게 변한 요 상황을 백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가 녹슬어서 화학적 분해에 의해서 다른 성질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색깔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백납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산화철이죠, 산화철.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특수한 도료, 뭐 비행기에 뭐 어떤 기능을 첨부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 스텔스 도료라든가 또 컴퓨터의 그 사용하는 특수한 도료, 뭐 도색하기 위한 잉크 이런 것들이 아주 희귀한 용도의 그 합금 성질, 즉 백납의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개미는 양유목입니다. 양유목이란 뭐예요? 양은 버들양자입니다. 버드나무가 휘어져 있는 것처럼, 늘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나무를 양유목이라고 하죠. 이 양유목은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나무를 뜻하고, 근데 사람들이 사는 행태로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우리 이제 뿅아리들이라 그러죠. 뿅아리들 동네에 말하자면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또 초등학교까지도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교육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한 걸로도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갑신의류는 천중수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말하자면 천중이란 말은 샘솟을 천자거든요. 즉 솟는물이라는 뜻이죠. 샘솟는 물. 이제 여기에는 말하자면 샘솟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행태로 얘기를 하면 알선업이나 소개소 아니면 결혼 상담소, 또 전당포도 여기에 속하겠죠. 왜? 뭔가 내가 없는 거를 가져가서 뭔가를 가지고 오니까 샘솟는 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갑신의류 천중수 병술정에는 옥상토입니다. 옥상토란 뭐예요? 옥자가
집 옥자죠. 집 머리 위에 올리는 흙, 즉 어떤 건축 자재용 흙, 즉 목수가 쓰는 흙, 어떤 건재상에서 사용하는 물건,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덧붙이는 우리가 뭐 파스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무언가를 더 돋보이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을 할 때는 옥상토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무작위 죽음 병력화입니다. 병력화. 이 병력이라는 말은 벼락이라는 말이죠. 벼락. 벼락 때려지죠. 그래서 이 벼락불에 우리 행태의 얘기로는 어떤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연예인들 뭐 이런 것들, 뭐 스포츠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뜻하겠죠. 왜? 그 사람들은 뭐 벼락처럼 아주 혜성처럼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또 벼락부대가 되잖아요. 요즘에 그 스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태를 추구한다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인 신묘는 송백목. 이 송백이란 소나무 송자에 잣나무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와 잣나무는 100가지의 이로움을 주는 나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나무, 잣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알곡장사, 정류소, 정미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의원, 이런 데가 이제 말하자면 송백의 직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임진개사, 장유수, 긴 장자, 흐를 유자, 길게 흘러가는, 도도히 흘러가는 그 넓은 강, 그 다음에 도도히 흘러가는 바닷물,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행태, 이것들 직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변호사, 말하자면 그 법관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을 보호해서 변호하는 말도 하고, 누군가의 또 억울한 사람들 변호도 하게 되고, 그래서 변호사가 거기에 직업이 들어가고, 거강꾼, 말하자면 중개사들이죠. 중매업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경매장에 가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하는데, 우리는 뭐 아무리 가끔 이렇게 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장유수의 직업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계도요원, 말하자면 교도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임진개사까지가 60갑자의 절반입니다. 절반의 설명을 해드렸고, 나머지 이제 갑오 을미부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와신상담. 네, 쓸개를 달아놓고 그 쓴맛을 항상 느끼면서 뭐예요? 이 전자에 있었던 어떤 행위나 치욕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참 아주 와신상담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나온 말이 뭐냐면 오월동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는 타고 있으나 서로의 생각은 어때요? 남과 북위로 아니면 동과 서로 바뀌듯이 한 배는 타고 있으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이 말이 나오게 된 역사를 이제 한번 잠깐 훑어보면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BC가 되죠. BC 500년 전이니까 당시에 이제 중국의 이제 말하자면 전국 시대를 열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주나라의
왕권이 약해지는 그 시기를 틈타서 많은 나라들이 생기죠. 그때 이제 초나라의 이제 그 일입니다. 이게 초나라. 초나라의 그 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초나라의 평왕의 그 아들, 말하자면 태자지요. 태자가 이제 말하자면 그, 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오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오사.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 태자의 그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태자가 나이를 먹게 되니까 이 장가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아버지인 평왕이,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지 여자를 하나 어디가 되니, 어디가 더 좋겠느냐. 진나라에 그 이쁜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한번 간택을 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선 사람이 비묵이라는 사람이에요. 비묵이. 비묵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나라에 가서 이제 여자를 딱 보니까, 눈이 뿅 돌아가 버린 거예요. 뿅 돌아가. 분명히 태자비를 간택하러 한 사람이 여자가 이쁘니까 이 비묵이가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뭐, 비묵이에 욕심을 낸 게 아니라, 비묵이는 저 여자가 생각보다 이쁘니까 태자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내가 왕한테 갖다 줘서 왕에게 첩으로 주면은 내가 좀 더 왕에게 좀 신임을 받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생각에 잠기게 돼서 그거를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왕은 젊고 이쁜 여자를 얻게 되니까 좋지 않겠어요? 예,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참 비무기를 신임을 하게 되고, 말하자면 좀 하찮은, 참 말하자면 심부름이나 하던 비무기를 높은 지로 자기 옆에 그 비서관식으로 올려버립니다. 이 비무기가 말하자면 요즘에 아무리 좋은 말을 가능한 신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무의 옆에 그냥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냥 나라에 어찌 보면 뭐 왕권까지도 그냥 좌지우지하는 정도로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무기 어떤 간신적인, 아주 소화적인 그런 행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잘려나가게 되죠.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얘기지만, 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태자의 입장에서는, 비무기가 내 마누라를 얻어주겠다고 간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아버지한테 갖다 줘버리니까 태자는 뭐예요? 그런데 이 태자가 좀 불만스러움을 어떤 것을 말하자면 이제 나타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무기인들도 모르겠어요. 저 태자를 어떻게 좀 손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비무기가 또 일을 꾸미죠. 저 태자가 왕권을 뒤엎고 모발을 꾸밉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왕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좀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을 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한 태자는 송나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렇게 돼서 이제 송나라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태자는 태자지만 송나라의 즉 태자의 가장 측근인 교육을 담당한 직책의 장관이 누구냐? 오사거든요. 그러니까 비무기가 태자를 이미 도망갔으니 저 오사와
오사의 자식들을 오상과 오자서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놈들을 잡아다 죽여야 후환이 없을 겁니다. 또 이러니까 그놈들을 잡아들여라 또 이랬거죠. 그러니까 오자서하고 오상이는 아무 죄도 없이 오자서도 죽을 판인데 오자서는 벌써 낌새를 알아차고 송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자서의 형과 오자서의 아버지는 초나라 평왕의 말하자면 비무기가 모략을 쓰는 바람에 형도 잃고 아버지도 잃게 돼서 또 더구나 이제 자기는 또 송나라로 피신하는 어떤 관계가 되죠. 이제 오자서는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거지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송나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오자서하고 이제 태자 아들이 건이죠. 이제 초나라 평왕의 아들인 건이 말하자면 송나라에서 이제 참 목숨 부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송나라에서도 또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정나라로 도망을 가죠. 또 정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정나라의 정왕은 말하자면 이 초나라 태자와 오자서를 극진하게 대우를 하죠. 그런데 정나라에서는 오자서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너무 작아서 어떤 큰 뜻을 펼칠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진나라를 말하자면 다시 또 넘어가는 거죠. 참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말하자면 자기 집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된 게 오자서의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진나라의 왕이 초나라 태자에게 야,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저 정나라를 내가 왕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태자 건이 처음에는 굳고 반대를 하지만 그 꼬임이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나라 왕이 모략에 정나라의 왕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가다가 말하자면 또 거기서도 이제 밀고 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초나라 태자를 죽여버리죠. 이후야 어찌되었든 초나라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옆에 있던 오자서가 살아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진나라에서도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오자서 목에다가는 현상금을 갖다 걸죠. 말하자면 그 당시로 보면은 집을 갖다 한 100채 정도 지을 수 있는 돈을 모가지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자서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혈안에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자서는 살기 위해서 거린의 행세를 하고 이제 말하면 오나라를 찾아가게 되죠. 오나라에 가서 궁중의 문 앞에서 이제 거린 행세를 하면서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을 쫙 관찰을 하죠. 그러면서 당시에 오나라 왕의 사촌인 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발견을 해내고 그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시간상 얘기를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2500년 전의 얘기지만 아주 재밌는 얘기 아니겠어요? 현실을 뜻하는 말이 깊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이야 우이
흠, 흠.